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그 종목 대부분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 종목의 주가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건데 금융당국이 의문의 하한가 현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틀 동안 6개 종목이 하한가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오늘 변동성이 좀 컸죠? 예,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6개 종목이 연이어서 하한가를 맞이했다. 예. 물론 나머지 종목도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포에 투매한다. 이른바 패닉셀링이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일어나면서 코스피도 흔들렸는데요. 7일 만에 다시 2,500선을 밑도는 그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천리나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 뭐 중견기업으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참 네.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네. 의문이 생기는데 두 가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가 조작 의혹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작전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까? 네, 정황을 보면 물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금융위원회에서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니까 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지켜보면 근래 소수의 특정 세력, 그 계좌에서 며칠간 집중적으로 거래가 나타나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을 우리는 소위 통정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도자와 매수자를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 그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주가를. 짜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작전주라고도 하고요. 예. 혹은 뭐 조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작전하면 네. 짧은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통상적인 개념인데 네. 지금 이 하한가 맞은 종목들은 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금 주가가 오른 케이스입니다. 네. 자, 만약에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네. 왜 이 종목들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고단수의 또 조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예.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타겟을 세운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두 예. 가지인데요. 예. 한 가지가 특별한 악재도 없고 특별한 호재도 없는, 다시 말하면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주회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 이 지주회사라는 특징은 다른 말로 대부분의 지분이 대주주가 갖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작전 세력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조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 앞서 그래프에도 이 6개 종목은 다 꾸준히 상승하는 네. 그런 그래프를 보았는데 자, 두 번째 지금 의혹은 네. 증권사에서 빚을 내고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가 원인이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들의 물량이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액 결제 거래, 뭐 영어로 CFD라는 말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는 건데 예.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바로 방금 말씀하신 예. 그 CFD, 예. B2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말씀을 드려보면 투자자가 증거금만 일단 내면 예. 증권사가 대신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럼 차액만큼의 수익이 나타나고 예. 그게 일종의 파생 상품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주식을 살 돈은 없지만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른바 예. B2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정리한다면 돈이 없어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외상 거래 혹은 미수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려면 매수세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B2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이 발생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예. 당연히 미수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증거금 혹은 담보 물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강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반대 매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자, 실제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향이 높았습니까? 개미들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좀 미수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또 한 가지 종류가 신용거래라고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돈은 없지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예. 차액이 발생하면 뭐 이자만큼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 이런 게 이제 신용거래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 코스피 시장 전체의 이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1.51%에 해당되는데 예. 말씀하셨던 삼천리라든가 서울가스, 대성홀릭스 이런 종목들의 신용융자 잔고 비율은 뭐 10%, 7.26%, 그러네요. 6.67% 엄청나게 월등히 높네요.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B2 의존도가 좀 높은 성향의 종목들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주식시장 지금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네.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2,500선도 넘었고요. 근데 네. 오늘 사실 붕괴가 됐고요. 네. 자, 앞으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며칠간 지금 이 주식 조작 의혹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줬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떤 결론을 내려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예. 요소이고요. 이런 결론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패닉셀링을 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 지켜봐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 어떤 어젠다가 나올지는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에 물가가 발표됩니다. 미국 예. 물가.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있겠죠.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에 좀 큰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종목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